인생이 길게 느껴졌지만 어느새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은 마치 순식간에 흘러가고 인생의 단한점을 돌고 나니 시간이 급행열차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듯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늙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의 한 과정이지만 모두가 성숙하게 나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이 되면 물염은 초라해지고 몸은 나약해지며 기억력은 점점 쇠퇴합니다. 말수가 많아지고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검거석이 피고 주름이 짙어지지만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 속에서도 연륜이 묻어나고 삶의 깊이가 되어나오는 기품 있는 노인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래된 나무에도 꽃이 피어나듯이 나이 듦이 반드시 초라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훌륭한 인격을 지닌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다양한 경험을 쌓아 지혜롭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반면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고 우기며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꼰대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기 쉽습니다. 외형의 늙음은 피할 수 없어도 마음만이라도 예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꼰대 소리를 들으며 불평 속에 늙어갈 것인지 온화한 표정과 열린 귀를 가진 어른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하루를 돌아보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비록 늙어가면서 외모는 예전 같지 않더라도 적어도 고집스럽고 불쾌한 모습으로 비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성숙한 내면을 갖기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더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말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 60세를 넘기면 큰 잔치를 열었고 70세를 넘기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젊은이보다 노인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노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존경받기는커녕 자칫하면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공장소에서 목소리가 유난히 큰 노인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이나 식당에서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수록 더욱 겸손하고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가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전화통화를 할 때 지나치게 큰 목소리는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통화를 짧게 마치는 것이 예의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마치 집 안방인 듯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더욱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만큼 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정멸의 대상이 되고 추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말은 적게 그리고 낮은 소리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낮은 소리란 단순히 목소리 크기를 줄인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노인이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아집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한 발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간 사회에서 기본 예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만하고 거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탐구의 이라는 말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즉, 입은 닫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말하는 재미에 빠진 노인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옛말에 칠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뜻하는데, 즉 무분별하게 말이 많은 사람을 전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로추가 되기 쉽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욱 배려심 깊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품위 있는 노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제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사고방식까지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노인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단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면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길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허풍과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입만 열면 잘난 척과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보기에도 거북하지만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지다 보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삼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자랑이 배우자, 자식, 그리고 돈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 자랑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피해야 할 주제입니다. 누군가는 자랑할 만큼 훌륭한 자녀를 두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이 짙거나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마치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더라도 내심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는 자랑이 많아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오랜 친구들마저 멀어지게 합니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친구 앞에서는 자식 자랑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하고 싶다면 부부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회에서 허풍과 자랑이 심한 사람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상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만 정작 깊이 들여다보면 빛 좋은 제살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자랑이 많은 사람은 본인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자신의 결핍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 속에는 오히려 불안과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굳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가 묻어납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일 수도 있고 일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진정한 성공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숙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려는 여유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눔은 결코 과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과 배려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재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움과 배려 속에서 드러나며 그들이 이룬 것들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족하든 그렇지 않든 자랑을 지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보잘것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과 나눔입니다. 이런 태도를 실천할수록 진정한 부자의 마인드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들이 가진 자세입니다. 젊은 날에는 허세를 부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허세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들 하지만 그것은 혼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러한 허세를 잔몸 속 깊은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분수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오랜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참견과 선입견입니다. 단 한두 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낙인 찍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두 마리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다른 하나는 참견입니다. 그저 웃고 넘길 일이지만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들새기면 가슴을 찌르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두 마리의 개를 쫓아버릴 수 있는 특별한 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죄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확실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지도 않고 깊이 알아보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떠벌리고 자기 잣대로 판단하며 점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식하면서도 용감하게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개의 이름은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출근하기 전, 외출하기 전, 혹은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어떤 애완견과 동반해야 할까?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예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겠지 라는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마음에서 섣불리 판단했고 나이가 들수록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험이 쌓이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 굳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미리 단정짓고 그 사람을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렇게 눈을 돌려버리거나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적은 없었는지,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꿀불견이듯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럴 것이다 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 또한 꿀불견입니다. 선입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인간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 출신 지역, 학벌 등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살이 찐 사람은 게으를 것이다 라거나 학력이 낮으면 무능할 것이다.
라는 식의 단점은 결국 편견일 뿐입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열린 사고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마음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특별한 근거나 경험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판단하는 생각들은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므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편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편견 대신 호의를 가지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내려놓고 차별과 비방을 멀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친구를 얻고 따뜻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친구와 이웃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마치 신과 대화하듯 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취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만 보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가장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외모까지 신경 써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지 자연스럽게 늙어가자 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한 채로 지내다 보면 꾸준히 자신을 갖고 온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급격히 늙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외모 관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틀지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걷고 움직이며 자신의 몸을 돌보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정한 외모와 단아한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행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찢어진 청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패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노인에게는 초라하고 무성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내적인 내력을 지우면 내적인 내력까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에 다녀온 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여성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기분 전환이 된다고 말합니다. 나빴던 일을 잊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분들이 머리를 숨질하고 단장한 후 생기를 되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감정적인 노화를 막아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의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적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결국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외모 관리는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 중 많은 분들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후로 더 나은 삶의 질과 자기만족을 꼽았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말하지만 첫인상에서 외모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외모를 본다고 해서 반드시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외모 관리를 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부지런함은 지속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모를 가꾸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가 뛰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직장 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의 흔적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니까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용모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의 차이는 체력에서도 나타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큽니다.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면 어디서든 지루한 꼰대 취급을 받기 쉽습니다. 귀찮더라도 자주 움직이고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뿐인 몸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번째,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 사회적 약자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꼰대 같다거나 뻔뻔하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노치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까지 등장하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흔히 젊은 사람은 질문을 하고 노인은 가르치려 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윗자리에 앉으려 하거나 어른 대접을 받으려 하면 젊은 세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존경을 강요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만약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다면 인상이 굳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반면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에 웃음이 넘치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려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한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서로 존중하며 즐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으려 하기보다는 배려와 겸손으로 스스로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배려받고 이해받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이란 존경받기보다는 먼저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 아닐까. 많은 노인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몸이 상할 정도로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오래전에 놓쳤고 지금은 기력이 점점 고갈되어 정진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에게 존경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은 억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존경의 태도는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존경은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배려와 존경심은 노인의 자발적 성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으려 하기보다는 아직과 노여, 로여에 휘둘리지 않고 멋진 노년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답게 행동하면 진정한 어른이 되지만 꼰대처럼 행동하면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고 내면을 긍정적이고 품격 있게 갈고 닦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염에 들뜬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 허풍이 가란 사람, 조말한 사람, 그리고 과거의 명성과 부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인생의 거품일 뿐이며 모두 부질없는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취약함, 고집스러움, 염치 없음, 이 노인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비두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